생존 지능. 로이드 블랭크파인 저작을 박선영 번역. 펠름 FELM 2026년 6월 10일. 책 소개. 리먼은 파산했고 골드만은 살아남았다. 시장이 무너질 때 끝내 살아남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붕괴하는 시장에서 끝내 살아남은 리더의 사고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그 순간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이름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리먼 브라더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메릴 린치는 매각됐으며 세계 최대 보험사 AIG조차 정부 구제금융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다. 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금융기관들은 서로를 불신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끝내 살아남은 조직이 있었다. 바로 골드만삭스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뉴욕 브롱크스 빈민가 출신에서 세계 최강 투자은행의 CEO 자리에 오른 로이드 블랭크파인. 생존 지능은 그가 위기의 한복판에서 직접 체득한 생존의 원칙을 기록한 책이다. 단순히 성공한 CEO의 회고가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상황 속에서 리더가 어떤 사고 체계로 현실을 읽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며 조직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위기를 미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혼란과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 모두가 상승장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왜 시장을 의심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통해 위험 신호를 감지했는지, 언제 공격보다 방어를 선택했고, 언제 다시 배팅을 시작했는지를 솔직하게 풀어낸다. 특히 이 책이 돋보이는 지점은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리더십과 의사결정의 핵심 원리로 재정의한다는 점이다. 저자에게 리더십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기술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상정하고도 조직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다. 그는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를 먼저 듣는 조직을 만들었고,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는 대신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추상적인 성공론을 말하지 않는다. 시장이 무너질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공포가 조직 전체를 지배할 때 리더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단순히 리스크를 제거하는 대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숨김없이 보여준다.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AI 전환, 급격한 산업 변화까지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통과 중인 오늘날 생존 지능은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위기는 반드시 온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목차. 프롤로그. 1장 2점들. 2장 벗어나다. 3장 더 넓은 세계를 엿보다. 4장 짧은 변호사 생활. 5장 금빛 기계. 6장 골드맨에서 골드만으로. 7장 돌파구. 8장 평가절하와 평가절상. 9장 혁신. 10장 파트너가 되다. 11장 편집증은 직업적 필수 요건. 12장 첫 번째 세기의 위기. 13장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평판. 14장 로이드 오브 런던. 15장 상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16장 예기치 못한 일들. 17장 승계구도. 18장 그는 과연 완전히 길들었는가. 19장 현대의 머천트 뱅크. 20장 파트너십 문화. 21장 폭풍 전야. 22장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23장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 24장 어떻게 해낸 것인가. 25장 또 다른 몇 번의 고난. 26장 어느 질병에 관한 기록. 27장 그 모든 것과의 작별. 28장 리스크는 위험한 법이다. 에필로그 골드만삭스 이후의 삶. 감사의 말. 사진 부록. 책 속으로. 1987년 주식시장 폭락. 1994년 채권시장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8년 러시아의 채무불이행과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LTCM의 파산,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의 붕괴까지.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현대사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재앙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귀결되었다. 나는 그 경험들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 그 교훈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시장과 세상은 과연 올바른 교훈을 얻었을까? 프롤로그 중에서
정치보다 나를 더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돈 문제였다. 학자금 대출과 식당 아르바이트비로는 장학금과 등록금, 숙식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한 번은 장학처에 가서 정말 빈털털이라고 털어놓았다.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듯 그들은 내게 손익계산서 같은 서류 한 장을 주더니 한쪽에는 수입을 다른 쪽에는 지출을 적으라고 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500짜리 수표를 끊어주었다. 하버드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소한 돈 문제로 사람이 작아지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안겨준 곳이었다. 벗어나다 중에서 나는 금융 전문 용어에 점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월스트리트의 이방인 같은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익숙한 사업 영역 너머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이 문제는 내가 도노 발레저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절세 구조를 설계하던 경험과도 비슷했다. 예컨대 투자 수익이 이자가 아니라 자본 이득으로 분류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곤 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투자 수익을 법적으로 정당한 이득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돌파구 중에서 아랫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의 암묵적인 계약을 인식하는 일이다. 공은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고 어떤 비난이 쏟아지든 그 책임은 상사인 당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하지만 현대 금융 환경에서 뛰어난 트레이더가 되기에는 계량적 분석 훈련이 부족했다. 내게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일해주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했다. 그들이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면 나 역시 그들의 성과를 제대로 인정하고 언젠가 그에 상응하는 신뢰와 보상을 되돌려 주리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했다.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평판 중에서 그해 여름 어느 날 밤 나는 아내 로라와 함께 영화관에 앉아 다이 하드 속편을 반쯤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러다 몰래 블랙베리 폰을 꺼내 저녁 6시쯤부터 이메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일일 손익 보고서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처럼 마이너스 물론 내가 보고 있던 영화 얘기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하늘이 어두워지고 새들이 날아가고 말들이 울어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그리고 골드만에게 글로벌 금융 위기의 서곡이었다. 폭풍 전야 중에서 경기 침체의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를 동반하거나 그로 인해 촉발된 불황은 특히나 길고 잔인하다. 정부의 통화 정책이 민간 은행 시스템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하는 곳은 은행이다. 만약 은행의 재무 상태가 손상되어 있다면 그들은 대출을 확대하기보다 먼저 자기 재무제표를 복구하기 위해 자본을 쌓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바로 그 점이 경기 회복을 더디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어떻게 해낸 것인가? 중에서 몇 달 뒤 발표한 2008년 연례 보고서에서 나는 이러한 견해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리스크 관리는 2008년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우리 회사도 모든 것을 다 잘 해낸 것은 아니며 되돌리고 싶은 결정들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대규모 위험 노출에 대처한 방식, 시각, 평가, 회계 원칙의 고수, 그리고 리스크 관리 부서의 독립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우리 회사를 지탱해준 힘이었다. 어떻게 해낸 것인가? 중에서 좌절과 위기에서 빠르게 튕겨 올라오는 경제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실패한 이에게도 언제든 다시 기회를 주는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덕목은 손쉽게 얻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력이다. 위기에서 제대로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이전보다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다. 나는 문제나 악평에 휩싸여 괴로워하는 리더들에게 조언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한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회복력과 인품을 증명해 보일 절호의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리스크는 위험한 법이다 중에서 출판사 서평,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아마존 경영학 분야 1위, 워런 버핏 마이클 블룸버그 강력 추천. 상시적 위기의 시대, 지금 우리에게 왜 생존 지능이 필요한가? 고금리, 경기 침체, 지정학적 충돌, AI 기술 전환.
오늘날 기업과 개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하고 산업의 질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때 정답처럼 여겨졌던 비즈니스 모델은 순식간에 낡아지고 안정적이라 믿었던 커리어와 조직도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위기가 오느냐가 아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빠르게 우리 앞에 닥치느냐다. 실제로 2020년대는 상시 위기 퍼머넌트 크라이서스의 시대에 가깝다.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회복과 침체를 반복하고 있고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은 시장을 흔들며 AI는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자체를 다시 쓰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현실을 읽는 판단력이다. 생존 지능이 오늘날 더욱 설득력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이드 블랭크파인이 경험한 2008년 금융위기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었다. 누구도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 없었던 그야말로 붕괴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패닉에 빠지기보다 현실을 직면했다. 모두가 희망을 말할 때 위험을 계산했고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분리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마진부터 확보했다. 이 책은 위기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판단의 원칙을 낱낱이 공개한다.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를 먼저 듣는 조직 문화,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시나리오 기반의 리스크 관리, 공포 속에서도 조직의 신뢰를 유지하는 소통 방식까지 저자가 체득한 리더십의 언어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경영자에게는 조직, 생존의 전략을, 변화와 압박 속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중간, 관리자에게는 판단의 기술을, 커리어의 불확실성 앞에서 흔들리는 직장인에게는 시장과 현실을 읽는 감각을 제공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무엇이 정답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일수록 저자의 메시지는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 그는 말한다. 위기를 없앨 수는 없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리고 생존지능은 바로 그 준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다. 빈민가 출신에서 골드만삭스 CEO까지 자본을 잃고 시장을 움직이며 위기를 수익으로 바꾼 리더. 저자 로이드 블랭크파인의 출발점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다. 그는 뉴욕 사우스 브롱크스 공공임대주택에서 태어났다. 우편 배달부 아버지와 교환원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찍 배웠다. 부와 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냉정하게 읽는 법을 익혔다.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이후 귀금속 트레이딩 회사 제이 아론을 거쳐 골드만삭스에 합류했다. 숫자와 시장의 언어를 읽는 능력, 군중 심리보다 위험 신호를 먼저 감지하는 감각은 그를 월스트리트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2006년 그는 골드만삭스 CEO가 된다. 그러나 정점은 곧 시험대가 되었다. 불과 2년 뒤 세계 금융 시스템은 역사상 최악의 붕괴를 맞이한다. 모두가 낙관하던 순간 로이드 블랭크파인은 정반대 방향을 바라봤다. 시장이 끝없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대신 위험을 먼저 계산했고 골드만삭스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세웠다. 그 선택 하나가 이후 모든 것을 결정했다. 생존지능은 바로 그 갈림길에서 위기를 최대 수익으로 바꾼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준다.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위기에 무너지지 않는 사고의 힘. 생존지능이 말하는 생존은 단순히 위기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다. 위기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언제 물러서고 언제 다시 움직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힘이다. 저자는 골드만삭스의 성공을 완전 무결한 선택의 결과로 포장하지 않는다. 되돌리고 싶은 결정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잘 해낸 것도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조직을 지탱한 것은 로이드 블랭크파인의 위험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 강인한 리더십, 그리고 실패 이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었다. 이 책은 월스트리트의 역사나 한 CEO의 성공담에 머물지 않는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 변화의 압박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 다음 선택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사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위기 앞에서 무너질지 통과할지는 준비된 판단력에 달려 있다.
살아남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잃고 견디고 끝내 다음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